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악기상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악기상이라는 게 뭐냐면 악한 기상. 그래서 하루 중 나쁜 기상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악기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자, 악기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쁜 날씨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나라의 악기상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쁜 날씨가 나타나는 경우는 뭐 뇌우가 있고, 뭐 집중호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황사가 있고, 뭐 폭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강풍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뇌우인데, 자, 뇌우는 강한 소나기와 함께, 자,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기상현상을 우리는 뇌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둥 같은 경우에는 자,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큰 소리가 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번개는 자, 구름 사이에서 번쩍번쩍, 그지? 뭐가 나는 거? 빛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구름에서 나타나는 공기 중 방전 현상을 자, 우리는 번개라고 하기 때문에 자, 빛이 자, 번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뇌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뇌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있잖아, 얘들아. 무슨 기류가? 강한 무슨 기류가 나타날 때? 상승 기류가 나타날 때.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날 때 뇌우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러면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시험에는 세 가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국지적이라는 얘기는 자, 부분적으로 가열이 된다는 얘기야. 부분적으로 가열이 돼서 어떤 한 특정 부분이 집중적으로 가열이 되게 되면, 여름철엔 그게 가능해. 자, 집중적으로 가열이 되게 되면 그 부분만 공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주변 공기보다 뜨거운 공기가 급격하게 뭐가 되는 거? 상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자, 이런 강한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자, 무슨 형 구름이 나타나는구나. 자,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는 경우, 저군형 구름에서 자, 이런 뇌우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철 부분적으로 가열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그리고 자, 온대 저기압이나 어쨌든 저기압은 무슨 기류가 있어? 상승 기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강한 열대성 저기압을 뭐라고 불렀어? 태풍이라고 했지.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나 태풍의 중심에서도 이런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자, 한냉전선 알지?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격하기 때문에 자, 한냉전선이 무슨 면에서는 뒷면에서는 무슨 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소나기와 함께 강한 자,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강한 소나기와 함께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뇌우가 동반될 수 있다. 그러면 뇌우의 생성 과정을 명확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뇌우의 발달과 뇌우의 생성 과정인데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어느 단계에서 무슨 기류가 주로 발달을 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비가 내릴 때는, 즉 강수가 나타날 때는 어느 부분에서 강수가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 단계 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슨 단계가 나오냐면 저군 단계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저군 단계는 선생님 밑에 적어놨어. 자, 무슨 기류가 나타나냐면 강한, 아까 앞에서 배운 세 가지, 자,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때는 상승 기류만 나타나면서 자, 저군이 성장하는 단계야. 저군이라는 얘기, 저군형 구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군이 성장하는 단계. 그래서 급격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자, 저군형 구름이 자, 급격하게 쭉 올라가는 단계를 자, 우리는 저군 단계라고 하는데, 요 단계, 저군 단계에서는 자, 상승 기류만 있고 대신에 자, 뭐는 없냐면 아직 강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숙 단계라고 불러주는데, 이 성숙 단계는 무슨 기류가 함께 나타나냐면 자, 상승 기류는 계속 있어야지. 자, 상승 기류와 자, 무슨 기류가 함께 나타나냐면 하강 기류가 함께 나타나. 그래서 어떤 한 단면에서는 무슨 기류가 나타나고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어느 한 단면에서는 자, 무슨 기류가 나타난다?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데, 자, 강수는 요 무슨 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하강 기류를 따라서 뭐가 나타나? 강수가 나타나는데, 요때 강한 뭐가 내리는 거야?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이제 비를 막 뿌리면서 결국 뇌우, 천둥과 번개는 주로 이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우는 자, 무슨 단계에서 나타나는구나? 자,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뇌우 나타나.
자, 그리고 계속 이게 비를 막 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비를 뿌리게 되면 상승 기류가 점차 어떻게 되고 약화되고 상승 기류가 약화되고 자, 무슨 기류만 나타나냐면 하강 기류만 나타나는 단계가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단계를 우리는 무슨 단계라고 불러주냐면 소멸 단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소멸 단계에서는 무슨 기류만 있다? 하강 기류만 나타나고 자, 이때는 약한 자, 이제 강수가 좀 약해졌어. 자, 강수의 세기가 좀 약해져서 약한 이슬비가 자, 나타나게 된다. 아, 그럼 단계는 이거네.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자, 적은 단계에서 강한 상승 기류. 자,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를 따라서 무슨 기류? 하강 기류. 아, 하강 기류를 따라서 뭐가 내리는구나?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성숙 단계에서 주로 뭐가 나타난다? 뇌우가 나타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제 어느 정도 비를 다 뿌렸으니까 상승 기류가 좀 약해졌네. 그러면 이제 무슨 기류로만 바뀌고 하강 기류로만 바뀌고 자, 이 하강 기류를 따라서 약한 이슬비 또는 강우의 세기가 비교적 약해지는 단계로 나타나면서 소멸 단계에서는 무슨 기류만? 예, 하강 기류만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먼저 하나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제 우리 뒤에서 우박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이 우박이 이제 무슨 단계에서 주로 내리냐면 성숙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 그러면 우박은 뇌우가 나타날 때 함께 동반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박도 무슨 기류가 나타날 때? 예,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날 때 발생하는 악한 기상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어떤 원인이냐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이 빗방울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강한 상승 기류를 따라서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가. 근데 구름 위의 온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물방울들이 자, 올라가는 도중에 다시 뭐가 돼? 그렇지. 빙정으로 얼어붙어요. 자, 그리고 다시 무슨 기류를 타고 내려와? 하강 기류를 타고 내려오면서 또 녹아서 빗방울로 변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상승 기류를 타러 올라가. 그래서 하강 기류 타고 내려오면서 녹았다가 상승 기류 다시 타고 가서 얼었다가 다시 하강 기류 타고 내려와서 녹았다가 다시 상승 기류 타고 올라가면서 얼었다가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정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강 기류를 따라서 지면으로 뚝 떨어지는 걸. 자, 지면으로 뚝 떨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우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박의 생성 과정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박에 대한 특징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지. 자, 우박을 봅시다. 우박은 여기 나오죠. 정난운, 자, 저군형 구름에서 하강하던 빗방울이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다시 상승해서 얼어붙고 다시 하강하다가 상승 기류를 만나서 올라가서 얼어붙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점 크기가 커져서 지표로 낙하한 자, 무슨 덩어리? 얼음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박의 특징은 자,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 투명층, 불투명층처럼 자, 우박을 이렇게 똑 쪼갰을 때는 자, 투명층과 불투명층이 그대로 나타난다. 자, 그 이유는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농작물과 시설. 자, 농작물, 야, 생각해봐. 우박이 막 떨어져. 근데 여기에 배추나 물을 심었대. 그럼 우박가 져서 농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 부서지겠지.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한 피해들도 있을 거고 자, 만약에 크기가 매우 큰 우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 기와나 한옥 같은 경우 기와나 유리창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기와장이나 유리가 다 파손되는 경우들이 생길 테니까 농작물과 시설 파괴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맞으면 움푹움푹 패이겠지. 아, 가슴 아파. 그죠? 그래서 농작물과 시설 피해 그리고 차량 파손 등과 같은 피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우박은 자, 요거 중요하다. 자, 이런 우박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기준이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철에 주로 발달하냐면 자, 가을철에 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 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가을철에 나타난다. 선생님, 여름철이랑 겨울철에도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치? 뇌우는 겨울철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름철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우박 같은 경우에는 얼어야 되는 존재 조건이 있거든. 그래서 주로 가을철에 나타나는 이유. 선생님, 그럼 여름에는 자, 우박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더워. 너무 더우니까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빙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름철에 자, 우박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온이 너무 높아서 자, 우박이 나타나지 않고요.
선생님 겨울철에는요. 겨울철에는 강풍도 부는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철은 지면이 아주 뜨겁게 가열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박이 만들어질 만큼의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에는 우박이 내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가을철에 나타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국지성호우라는 게 나오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국지라는 말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내리는 거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비가 막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우리는 국지성호우라고 하고 보통 이 국지성호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집중호우라고 불러줍니다. 호우? 호날두? 아니야. 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그래서 뭐라고 불러줘? 집중호우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이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자,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자, 기준이 좀 필요한 게 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하루 80m 이상의 비가 내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국지성 호우라고 불러줘. 자, 이 국지성 호우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 한 방에 빡 내리는 거야. 그러려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겠지.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란 말 또 한 번 나왔고요. 정난운이 발생할 때 나왔고요. 그러려면 태풍이나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때 국지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어. 자, 그리고 규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속되는 시간과 규모라는 말은 지속되는 시간과 자, 비가 내리는 강수 지역에 대한 넓이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좁은 지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비를 자, 우리는 국지성 호우 또는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자, 여기다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자, 시간당 1시간당이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하루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이걸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다. 피해는 당연히 도로나 가옥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비가 많이 내리면 높은 산에서 흙들이 밀려 내려오는 자,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산사태가 나타날 수 있죠. 자,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다 알아두시고 자, 요거는 종종 이 숫자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숫자 30mm 이상 시간당 하루 기준 80mm 이상 나타나면 된다. 그래서 외우기 편할 때는 38 광땡 이렇게 외워주면 좋아. 자, 요거 도박이긴 한데 자, 도박이 할 때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섰다에서 제일 높은 게 3광이랑 8광을 갖고 있는 게 최고봉이거든. 그래서 자, 38 광땡 이렇게 외워서 자, 시간당 30mm 그다음에 하루 80mm 정도가 내리면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국지성 호우 또는 집중호우라고 불러준다. 자, 38 광땡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이래. 자, 이제 폭설, 그다음에 이제 강풍, 그리고 한파 이렇게 나타나는데 폭설은 눈이 많이 내리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많이 내리잖아. 특히 자,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상을 통과할 때 시베리아 기단에 변질이 되는 경우에 자, 폭설이 많이 내리는 경우들이 생기고 자, 강풍은 초속 13m/s 이상의 강한 바람을 우리는 강풍이라고 하는데 자, 태풍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자, 겨울철 등압선 간격이 좁아. 그래서 겨울철에는 여름철에 다른 계절에 비해서 강한 바람이 분다고 그랬지. 그래서 겨울철 강풍 그리고 한냉전선의 뒷면. 이 한냉전선의 뒷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한냉전선 뒷면에 자, 무슨 기류가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중적인 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파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자, 올해는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자, 추운 날도 며칠 있었죠. 그래서 자, 겨울철 기온의 급감. 그러면 폭설이랑 한파가 나오면 이 폭설이랑 한파가 나오면 자, 여기로 갈까? 자, 폭설이랑 한파가 나오면 자, 우리나라 겨울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이제 뇌우에 대한 부분과 뇌우가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 우박도 함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뇌우 우박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황사인데, 자, 이 황사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과 언제? 가을에 주로 나타나지. 봄과 가을에 주로 나타나는데 무슨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네?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자, 중국 북부나, 자, 우리나라 얘가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이 황사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 점토나 토양과 같은 미세한 입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북부나 몽골 고원의, 자, 몽골 사막의 고원 또는 대륙의 황토지대에서, 자, 중요한 게 요 상승기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상승기류에 의해 대기 중으로 올라간 미세한 토양 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자,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황사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3월과 5월 사이에 주로 나타나며, 자, 가을에도, 자, 이 황사가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풍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서쪽에서 발생한 황사가,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황사는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어느 쪽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발생을 한다. 이해됐지? 그래서 피해는, 자,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이게 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눈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질환과 같은, 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은,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발생과 영향이라는 걸 볼 거야. 뭐를 볼 거야? 발생과 영향을 볼 거야. 일단 발생은, 자, 우리나라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편서풍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면 중국 쪽이나 몽골 쪽에 있는, 자, 어디서? 자, 사막이나 황토지대에서, 자, 상승기류를 타고 무슨 먼지가 올라온다? 미세먼지가 올라온다. 미세먼지 또는, 자, 이런 미세한 토양 입자들이 올라온다. 따라서 황사는 우리나라 서쪽에서, 자, 모일 때 발생하고 저기압일 때 무슨 기류를 따라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온 미세한, 자, 무슨 입자들? 토양 입자들이, 자,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아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이쪽이 지금 서쪽이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 우리나라로 쭉, 자,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다가, 자, 지금 여기 이제 미세한 토양 입자들이 지나가는 길이네. 자, 이때 여기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면, 하강기류가 나타나면, 자, 이쪽이 이제 동쪽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서쪽은 우리나라 중국 쪽이나 몽골 쪽이 되는 거고, 자, 동쪽은 우리나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자, 위에 있는 미세한 토양 입자들이 하강기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밑으로 내려와서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자, 서쪽 저기압 상승기류일 때 발생을 하고,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자, 하강기류가 나타날 때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언제? 고기압일 때야, 고기압일 때. 그래서 오히려 이 황사는 우리나라가 맑은 날씨, 고기압권의 영향을 받을 때 주로 나타나는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서쪽에서 저기압일 때 상승기류를 따라서 발생을 하고, 자, 편서풍을 따라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우리나라가 고기압권의 영향을 받아서 하강기류가 나타날 때 지면으로 하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고기압일 때 나타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 자,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뇌우 중요하고요. 자, 뇌우와 함께 나타나는 건 뭐가 있어? 우박이 나타나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자, 집중호 문제 잘 나오고요. 네 번째, 황사, 특히 황사는 발생할 때의 시점과 영향을 줄 때의 시점, 자, 저기압, 고기압이 서로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